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당신의 초이스 유창호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걱정이 될 지경이죠. 오늘장 앵커의 한마디부터 바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또 연고점 돌파, 장중 6만 전자 터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우리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가 정말 오랜만이죠. 6만 원대에 장중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조금 아쉽게 6만 원에 약간 못 미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또 연고점을 돌파했죠. 조금만 더 가주게 된다면 이 지난해 나왔던 고점을 뚫어주고 2,900선의 진입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대단합니다.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한 공헌, 상법 개정안의 기대감까지 더해서 증권주와 지주사, 이 랠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AI와 지역화폐, 창투사 등 이 정책 기대감을 안고서 관련주들이 폭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분들은 참 정신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장 특징주와 추천주를 꼽아보고요. 내일장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당신의 초이스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부터 소개를 올리죠.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 두 분이 꼽는 시장의 특징주부터 살펴보고요. 추천주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의 더블 초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꼽아주신 특징주와 추천주 네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종목입니다. 올 상반기를 빛낸 주도주죠. 조선주가 보이고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오늘장을 빛낸 카카오그룹주도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카카오뱅크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종목은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나와 있는 모습이죠. DI 그리고 아이텍입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가지고 온 특징주부터 먼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어떤 종목을 확인해 주셨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권희 대표의 특징주는 카카오뱅크고요. 김민진 전문가의 특징주는 조선주,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먼저 이권희 대표님, 카카오그룹주가 오랜만에 정말 무더기로 도약했습니다. 카카오뱅크를 꼽아주셨네요. 예, 카카오뱅크 작년 요맘때부터 거의 이제 그 채권처럼 움직였었는데, 예, 채권보다도 더 변동성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갑자기 이제 오늘 급등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붙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오늘 그 이재명 정부의 김용범 전 해시 오픈 리서치 대표가 이제 임명이 됐잖아요, 어제. 예. 그러면서 이제 공식 발표가 됐고, 그분이 이제 이력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원래 이제 정책 관련돼서 비서관으로 일하셨다가 그만두시고 지금 그 사이에 또 뭘 하셨냐면 가상화폐 관련된 이 해시드라는 회사가 가상화폐 관련된 것들을 이제 투자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리서치 대표로 계셨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뭔가를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붙은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카카오 페이가 오히려 저는 제일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예, 제일 많이 올랐어요. 페이가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상한가 들어봤습니다. 항상 전문가가 보는 거랑 시장은 반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훨씬 더 이제 그쪽에 가볍게 움직였고, 뱅크가 그 다음으로 좀 많이 움직였고, 가장 무거운 이제 카카오가 좀 따라가는 형태가 나왔는데, 뱅크를 본 이유는 이제 그런 거죠. 이분의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정책 공약집에다가,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활용 방안 마련.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활용하겠다. 발행 유통부터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이제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공약집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을 임명하니까 갑자기 진짠가 보다. 그러고 이제 다 몰린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겠지. 예, 그래서 머니트리 머니트리 같은 회사들은 그냥 바로 상한가를 가버리고요. 이제 STO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뭔가 이제 결제 시스템 이걸 주도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건데 시장에서는 아마 카카오 그룹주가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주말 사이에 카카오뱅크 관련된 또 좋은 기사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성장은 잘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모임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예탁 잔고가 늘고 있습니다. 한 60조 이상 확보를 했는데 지금 이 회사가 거기에다 지금 동남아 진출, 인도네시아라든지 태국 쪽에, 태국은 지금 이제 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고 그쪽에 있는 현지 은행들과 협업을 하면서 지분을 확보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모바일 뱅킹이라든지 카카오 뱅킹의
시스템을 좀 얹는 형태로 한마디로 이제 해외에서 돈을 벌려고 애쓰고 있다. 예. 요 부분까지 가세가 좀 된 걸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카카오뱅크 오늘 20% 가까이 올랐지만 뭐 내일 모레 뭐 이번 주 좀 쉴 수는 있겠지만 언제든지 또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끝난 거 아니다.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종목이 이런 거래량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일 거래량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나왔죠. 그동안 없었던 이런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왔다는 부분은 추후에 이제 더 올라갈 월봉 보면 뭐 이제 그쵸 3만 원 돌파하면 더 가벼워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다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갖고 나왔고요. 예. 여전히 이제 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어떻게 정책이 아직은 나온 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나오기 전에 항상 또 주식시장을 먼저 또 맞아요. 이렇게 기대감. 얼리 어댑터들이 많으셔가지고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새 정부에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지급 결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앞서 좀 언급해 주셨지만 이 단기 급등을 하게 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한두 차례 더 상승에 대한 여지도 말씀을 또 해 주셨는데 이전 정부의 예를 들어 원전처럼 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걸 이번 정부 들어서 길게 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이제 공약을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이게 하다가 실패할 수는 있겠지만 하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네. 항상 그런 과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가 전 정부 때부터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다 STO 관련돼서는 법제화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는데 워낙 정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논의만 하고 뭐 이렇게 된 게 없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이제 뭐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제 얹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같이 아울러서 아마 뭔가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카카오뱅크 이건희 대표의 의견 살펴드렸고요. 자, 김민준 전문가께서는 조선 대표주 갖고 왔습니다. 조선주 오늘자 약간 좀 불안해지는 그 소식들이 좀 들려오는데 요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네, 뭐 불안한 소식이 이제 KB증권에서 리포트로 좀 나왔고요. 그 서연구원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정보의 전달만 한 것 같은데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조선 방산이 약했어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수급의 전환점은 좀 넘어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개를 좀 들면서 지수를 2,800대에 갖다 놨는데 아이러니하게 전체적인 그 수급이 유입되면서 다 같이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지는 않는 모습. 이 KB증권의 지금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 리포트를 보게 되면 글로벌 누적으로 신조선 발주 총량에 관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 형편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동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자료의 전달이고 정보의 전달이기 때문에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네, 반박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 안에 좀 어려운 용어를 좀 써놨어요. 예. CGT라는. 어우, 뭐예요, 저게? 그러니까 실제 그냥 총량 톤수라고 보정 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배의 그 톤수 얘기하는 건가요? 단순히 그렇지는 않고요. 기술력 대비 예를 들어 작은 선박을 예를 들어 발주를 해도 GT 같은 경우는 크게 보일 수 있는 게 있는데 실제 기술의 난이도가 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LNG라든지 고부가 가치 선박을 실제로 수주했느냐. 그 톤수가 얼마나 되느냐. 환산 톤수 내지는 보정 톤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정치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고부가 가치 정말 했다는 쪽. 이것도 지금 감소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MS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이 CGT 안에서도 점유율은 약 한 4%대 중반이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챙겨야 될 측면은 조선 발주량이 떨어졌다는 그건 거. 사실이다. 네. 그런데 그 떨어진 점유율 속 안에서도 한국은 MS가 올라갔다는 거. 와, 이거 해석 쉽지 않네요, 정말. 네, 이제 한국만 점유율이 CGT 중심으로 올라갔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고민해 볼 부분은 오늘 왜 준비했냐면 현대중공업의 월봉 차트 모습입니다. 아직도 그 대량 매도 거래량이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고점인가 이걸 논하려면 사실 지나고 나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깨 정도에서 이제 봐야 되는 정도고 특별한 노하우 없어요. 기술적인 건 늘 말씀드렸을 때 시장의 숙련도지 자기만의 노하우를 얼마만큼 자기가 숙련도의 문제지
이게 뭐 황금 보따리가 있고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다는 거 꼭 정리를 해드리고, 단지 지금도 대량 매도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이 가져가시는 데는 예.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괜찮다. 분명히 이 총량의 감소 부분에 아까 PPT가 나갔지만 고뇌를 해봐야죠. 전체적인 총량의 감소가 있었지만 K조선 고부가가치 선방 안에서 MS가 좀 올라간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안 좋은 모습 속에서도 K조선이 선방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총량 감소 속에 주가의 계리율 측면은 고뇌를 해봐야 되죠.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갈 때,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갈 때 상당히 높은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조선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차트들을 이렇게 비교 차트들을 좀 써보고 하는데요. 비교 차트 모습 보시기에 되더라도 상당히 이제 조선 뭐 하나오션 이런 것들이 높아요. 그러면 계리율 측면을 좁힐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고뇌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현대중공업의 월봉을 보여드렸지만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새가 그렇게 싹 좋지 않습니다, 지금. 월봉 5일선 모습에 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인데, 결국은 그 보유자는 지금 현재는 바이앤홀드를 해야 되겠죠. 예. 분명히. 하지만 차익 실현이 나온다면 이제 고뇌는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속도적인 측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점은 방산 좀 쉬었습니다만은 뭐 에너빌리티 장 초반만 해도 뭐 4% 5% 올라갔죠. 또 신고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속도적인 측면 여기가 맞아요, 여러분들. 뭐 조정 좀 받고 안 좋은 뉴스 나올만 하면 그 다음날 4% 5% 또 있고, 속도적인 측면의 우세라는 건 조선방산 원전이 인정을 하고, 현 위치가 안정감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을 좀 표시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총량의 감소가 있었다는 팩트적인 요소를 하나 체크하고, 주가 대비 많은 상승률이 있었으니까 상대적으로 키 맞추기로 가지 않겠느냐, 계리를 좁히는 그러한 시장도 연출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데일리로 결국은 체크할 수밖에 없죠. 이 방송 보시면서 조금 오늘의 대량 매도 거래량이 실렸을 때 여러 전문가나 오늘 이건희 대표님 나와 계신데 뭐 해석이라든지 예. 이런 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거쳐야 되는 조선의 위치단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현대중공업을 대표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사실 조선주를 이야기한 김에 이 질문 좀 드려볼 텐데, 흔히 최근에 우리가 보면 조선과 방산 그리고 또 원전 정도까지 해서 최근 주도주로 같이 묶어서 좀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 상세히 해주셨고, 특히 좀 주의해야 될 만한 종목군 따로 있을까요? 조선, 방산, 원전. 저는 뭐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는 고민은 할 그런 그 실적은 아니에요. 분명한 건. 그런데 주식의 본질이 우리가 바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실적 좋고 밸류도 좀 싸고 이익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 계속 뭐 가져가야 될 것 같지만 네. 그게 주식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오늘 뭐 지역화폐라든지 STO라든지 이런 정책 관련된 주들 누가 사니까 대량 거래량 동반되면서 막 가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본질이란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수급의 전환점이라든지 위치 단이라든지 우리가 항상 고점에서 몰리는 걸 좀 경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고뇌는 2년 전에도 시장에 있어 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반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단지 시장의 체감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는 것은 정책이 무슨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누가 알아요? 맞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높은데 공략을 좀 해보려고 하니 상대적으로 성장주에서 물론 최근에 반도체 쪽들이 SK하이닉스가 올라왔지만 뭐 화장품이 끼어들고 예. 지역화폐, 뭐 정책주들이 끼어들고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결국 우리 유창관 앵커님이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내가 선택한 종목에 관해서 계속 점검하고 이익이 늘어나는지 확인하고 딱 그 군대 갔다 오신 분 있잖아요. 목을 딱 지켜서 기다리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안에서 뭐 제가 정답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성장주 중심의 반도체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에 대한 어떤 뭐 지주사가 됐던 금융 지주사들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기를 좀 거쳐야 되지 않겠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특징주만 봐도 확 느껴지는 게 많죠. 하도 좀 빨리 가는 종목군들이 눈에 띄다 보니까 조바심이 나는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렇게 조바심이 날수록 조금 더 현명하게 전략을 잘 짜서 기다리고 포착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의 갖고 온 특징주를 살펴드렸거든요. 먼저 이건희 대표님이 갖고 온 특징주는 카카오뱅크였습니다. 이 정책 기대감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돼서 지급 결제 시장이 확대될 수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카카오뱅크 뿐만이 아닙니다. 카카오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다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카카오페이의 상한가, 카카오도 오랜만에 급등하는 모습들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종목군 같이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의 특징주는 조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이 조선 글로벌 발주량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해석들이 나오면서 오늘 약간의 흔들림이 나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조선주의 전반적인 대응 전략도 챙겨드렸으니까요. 같이 한번 감안해 두시죠. 자, 두 분의 특징주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잠시 뒤에 이 두 분과 함께 여러분의 종목들을 진단해 드리죠. 지금부터 미리 신청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분의 추천주와 가격 전략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들 한꺼번에 좀 띄워주시죠. 자, 오늘 특징주 두 종목 앞서 살펴드렸고요. 남아있는 두 종목입니다. 공교롭게도 남아있는 두 종목이 모두 반도체 관련주들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인 아이텍이 있고요. 그리고 HBM 관련주인 DI가 남아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분의 초이스입니다. 두 분이 갖고 오신 추천주 어떻게 되는지 바로 한번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추천주입니다. 이건희 대표께서는 아이텍으로,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께서는 DI를 꼽아 주셨습니다. 자, 먼저 그럼 이건희 대표님, 사실 최근에 AI 관련주가 워낙에 유행했기 때문에 이 AI 관련주로 위세 아이텍 이런 종목은 좀 익숙한 편인데 아이텍 종목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네. 많으실 거고, 제가 토마토에서 한 번 정도 언급을 했었던 종목인데 그 뒤로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아마 오늘 오른 게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이제 최근에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이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회사가 중요한데 딥엑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딥엑스요? 예, 이 회사가 지금 해외에서 이제 투자 유치 관련된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 중이고, 딥엑스가 뭐 하는 회사냐? 그 한마디로 MPU 관련된 이제 설계를 하는 회사. 예. 퓨리오사 AI, 그다음에 리벨리온, 네. 딥엑스 이 세 회사가 3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는데요. 예, 퓨리오사는 다들 아시는데, 예. 이제 구글이 살려고 했는데 거절했던. 근데 이제 딥엑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해외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에 이제 새로 개발하고 있는 MPU 관련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테스트 관련된 일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가 아이텍입니다. 예. 네, 아주 아이비 같은 경우 여기 이제 투자했다고 해서 조금 부각을 받고 있고, 아이텍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원래 이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이고, 지금 시가총액이 한 1,300억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5나노 이하 AI 칩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너무 움직임이 없는 종목들을 네. 좀 소개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너무 위에 있는 종목만 보시면 멀미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좀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주봉 차트 열어놨는데 되게 싱겁죠. 오히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안 올랐는데 좋은 종목을 찾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 중에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IT 쪽에서는 AI 투자잖아요. AI 투자가 확대됐을 때 지금 관련해서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회사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엄청 많이 올랐죠. 예.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기업들만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의 칩 사가지고 그거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체 AI 칩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예. 예, 그러면 이제 퓨리오사 AI라든지 리벨리온이라든지 딥엑스 같은 회사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러면 그 MPU를 만드는 설계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을 찾아보면 되게 간단하게 딥엑스는 그냥 아이텍이랑 아주 IB 투자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아이텍은 오래전에 이제 한번 또 연을 맺어서 갔다 와서 탐방을 해봤고, 이 회사 지금 현금이 1,100억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테스트기도 갖고 있는데 네.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주문이 들어와야 투자를 하죠. 네. 지금 현재는 그냥 그 자율주행 관련된 칩들 테스트해주고 있는데,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 MPU 쪽에 드라이브가 걸리면
자기들은 언제든지 장비를 도입해서 바로바로 테스트해 줄 수 있다. 네. 그러면 그 돈을 쓰겠죠. 본격적인 뭔가가 나오기 직전이군요, 지금. 예, 그러니까 돈을 쓸 여력이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앞으로 투자가 더 된다라고 하면 이 투자가 더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주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자리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실적은 아직 회사가 뭐 치고 올라오진 못하고 있지만 예. 실적이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현금 대비 유보율 대비 뭐 시총도 워낙 적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느냐라고 예.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계산하면 8,000원대 한번 이렇게 으쌰으쌰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 계세요. 네. 예, 여기 가면 또 많이 매물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딱 봐도 그렇게 보이는군요. 그렇죠. 예, 누가 봐도 예. 기술적 분석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봐도 네. 보이죠. 예, 이거 한 1차 목표가는 8,000원 정도 보시고 8,000원에서 이제 오버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예. 손절가는 5,200원으로 좀 짧게 잡겠습니다. 네, 매수 구간은 뭐 지금 정도면 고민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이건 어차피 이제 그 시간의 거래에서는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이니까 800 종목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 오히려 더 깔끔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9시부터 예. 3시 반 사이에 네.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텍 이건희 대표 추천주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민준 전문가님, DI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전문가님도 오늘 추천주는 역시 반도체로 잡아주셨네요. 네, 이 종목을 사실은 올해 연초에 그 강의에서 한번 추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극소수만 아마 접근은 좀 가능했을 것 같은데 3월에도 좀 수익 창출이 좋았던 쪽이고 그때 새롭게 도전한 게 증권사에서 왜 3개월 목표가가 없느냐, 왜 5개월, 6개월 목표가가 없느냐. 그래서 제가 5월 말 쪽으로 보면서 18,000원 목표가를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매크로 변수가 대외 변수가 없었을 때니까 관세가 일단 터지면서 이 종목이 16,880원까지 갔습니다. 한 1,000원 좀 못 갔죠.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 상승률은 다른 것에 비해서 좋았다. 그때 매수 가격은 11,000원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뭐 한 50% 정도 올라왔죠. 잘 올라왔고요. 지금의 달라진 흐름은 변곡점에 안착했다는 부분. 최근에 이제 4월을 굶고요. 네. 관세 때문에 쫄쫄 굶고 5월부터 이제 뭐 한글과 컴퓨터, 우진엔텍 이렇게 조금 결을 바꿔서 가면서 숨은 쉬어야 되니까 했지로 갔는데 반도체 종목들이 어느새 제자리로 좀 왔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관심군까지 집어넣은 게 코미코, 이스페타시스까지인데 이 DI를 보게 되면 역시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상 문제가 없다는 거,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 특히 자회사 쪽의 디지털 프론티어인데 여기가 지금 SK 하이닉스와 최근에 공급 계약이 또 맺어져 있죠. 올해 8월까지 납품 예정이고 원래는 이 색채가 삼성전자형 색채가 있었습니다. 버닝 테스터 쪽에 최근에 뭐 유닛 테스트가 이제 퀄 테스트 들어갔다는 소식 때문에 뭐 상한가를 직행했다 풀리기도 했는데 예. 대장주는 DI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첨단화가 될수록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버닝 테스터의 기간은 연장될 수밖에 없고요. 버닝 테스터를 통해서 칩의 내구성을 우리가 검증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수주 잔고를 좀 보면 좋겠죠. 제조 기반이니까. 작년 10월에 이미 그 1,200억 정도 대량 그 수주, 창사 이래 최대 규모를 확보해낸 상태고 네. 올해 실적이 이제 대거 턴되는 쪽이에요. 작년에 뭐 몇백 배의 밸류에서 올해 10배 단으로 탁 내려가는 종류고. 그러면 제가 6개월 목표가는 어느 정도를 들었냐? 21,000원을 제시했거든요. 뭐 그 누구도 보진 않지만 네. 제 나름대로 증권사에서 뭐 6개월 1년치 목표가만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 빅데이터와 아날로그의 분석, 펀더멘털 분석을 해서 제시해봤는데 앞으로 이제 8월 말까지 보게 되면 한 석 달 남았습니다. 네. 충분히 저는 도달한다고 보여지고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은 뭐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시고 일자 목표가 18,000원을 드렸고요. 어떻게 계산한 거냐? 주당 EPS가 뭐 15,000원, 지금 1,500원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뭐 10배 조금 더 줬고요. 그래도 반도체가 너무 짜니까 좀 호황기에 또 실적이 되게 턴다는 종목들은 15배는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고. 2026년과 2027년 가이던스를 보면 더 높은 쪽이거든요. 예. 뭐 그 이상은 가지 않고 저는 뭐 장기 보유하면 조금 2차 목표가는 2만 원대 넘어갈 것 같고 단기 목표가는 우리가 한 15% 플러스 마이너스 봐보자.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안 했고요. 저는 기술적으로 변곡점에 좀 안착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매직 관점에 투자 관점만 접근하셔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은 지금 정도 구간이면 괜찮을까요? 네, 충분히 뭐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뭐 조금 나눠서 한 5%씩 사셔서 매매할 때도 뭐 2, 3%는 좀 너무 그렇고 네. 한 10% 정도 매매하셔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범주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손절가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좀 모아가시면 결과물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추천주 살펴드렸습니다. 먼저 이권희 대표의 추천주는 아이텍입니다.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NPU, 이 고성능 반도체를 위한 장치죠. 신경만 처리 장치 관련된 종목입니다. 가격 부담이 없다는 점도 강조를 또 해주셨는데 일단은 시초가에서 매수를 생각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8,000원까지 일단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5,2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의 특징주, 이전에 한번 언급이 나왔었던 DI입니다. 실적 받쳐주고 그동안 기대감 그대로 굳건하게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분할해서 지금부터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18,000원, 2차는 뭐 2만 원대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손절가는 없다고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추천주까지 선택을 살펴봤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지가 더 끌리시는지 유튜브 채팅창에 의견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오늘 이 그동안의 추천주 중에서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김빈준 전문가의 추천주죠. 6월 2일에 추천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단기간에 정말 빨리 올라갔습니다. 한글과학 컴퓨터입니다. 수익률이 22.71%. 추천 가격이 그때 25,100원이었는데 목표가 바로 좀 뚫어냈죠. 오늘까지 쉴 새 없이 솟구쳤습니다. 바로 최고가 38,000원까지 도달하면서 목표가에 정말 단기간에 도달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청자의 초이스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들 저희가 진단을 해드릴 텐데 지금 바로 신청 남겨주시죠. 일단 유튜브에 채팅창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종목 진단 요청 계속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 요청 신청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이럴 때 좀 한가할 때 보내주시면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죠.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해사랑님의 종목입니다. SOS랩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죠. 14,860원이고요. 비중은 8%입니다. 오늘 조금 손절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보유하면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다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그래요. 이 SOS랩 좀 답답함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얼마 전부터 15,000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권희 대표님 SOS랩 이거 좀 다 정리할까요? 이대로 좀 보유를 해볼까요? 뭐 굳이 좀 일부 손절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뭐 비중이 한 8% 정도라고 하시는데 이 정도면은 좀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뭐 SOS랩이 지금 갑자기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안 좋아져서 빠졌다기보다는 그냥 트럼프와 그쵸, 일론 머스크의 머스크의 싸움. 사실 SOS랩 같은 경우는 뭐 이쪽과 직접 연관은 없는데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조금 이제 규제 완화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빨리 미국에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관련해서 조금 시장에서 좀 소외받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또 SOS랩 같은 경우는 라이다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자율주행은 현대차랑 주로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그쪽이랑 계속 확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글로벌 관련돼서 그 글로벌 1위 기업인 휴머노이드 기업에다가 휴머노이드 로봇 비사라고 하는데 그쪽에 또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과 자율주행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또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로 또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회사가 돈을 막 잘 벌어서 그 밸류로 가는 게 아니라 아직은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좀 클 수 있지만 이런 회사들이 또 보면 뭐 흔히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싸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라갈 땐 또 보면 또 화끈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추세가 좀 살짝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지금 이 정도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이제 뉴스에 조금 더 예민할 수 있으니까 오늘도 거래가 뭐 엄청 실리면서 빠진 게 아닙니다. 이틀 동안. 그냥 일반적인 거래, 못 참고 파시는 거거든요. 지루해서. 이런 것들은 좀 지나면 충분히 한번 이슈만 나오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제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만 냄새만 맡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SOS램 이 종목이 오늘 뭐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했던 건 아니라는 점, 기다림이 조금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라가면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시면서 수익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갑니다. 이번에는 ESL님의 종목인데요. 그렇죠. 요즘에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뭐 새 정부 기대감과 함께 이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뭐 무더기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원익 종목이었습니다. 자, 원익 7,125원에 10%. 그런데 이 매수 가격이 대단히 높거든요. 오늘 아니면은 아마도 직전 거래일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좀 되는데, 자, 김민준 전문가님 단기간에 거의 2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의 고점에서 지금 따라가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분봉 스캘퍼 매매를 하신 게 아닌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을 하고 왔는지 전문가가 추천할 때도. 근데 이거는 스캘퍼를 하셨는데 일단 뭔가 제가 모르는 재료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진입을 적절히 스캘퍼로 해봤는데 고민이 좀 되는 쪽, 그래서 한번 타진을 해보고 싶은 쪽. 지주사의 뭐 상법 개정에 그 득을 보고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고요. 뭐 테마성으로 무엇이 엮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업은 사실 뭐 의료기기라든지 어떤 원재료들을 수입하는 업체고 의료 장비 쪽도 수입을 하고요. 코스메틱도 좀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았는데 1분기부터 흑자를 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을 보시게 되면 그래도 26억 정도 썼거든요. 작년 4분기에는 적자 썼고요. 그러니까 뭐 주가 자체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투자 종목 경고 지정됐거든요. 보니까 3월에 종가 가변 종목 이런 것도 좀 개인 계좌가 들어오면서 12%대. 가격이 그때 보니까 4,000원대더라고요. 이런 거 뭔가 이제 끼가 있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끼를 전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전혀 모르고, 뭐, 개인 투자자 시절에는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죠. 여러 찌라시라든지 작전 테마. 그런데 뭐 전혀 실체가 없다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기술적 분석과 거래량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제 생각이 맞다면 오늘 잡으신 것 같아요. 오늘 정도 잡으셨다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맞다면 맞다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내려왔는데 이거는 손절 채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뭐 30분봉에서의 62동 평균선 6,000원까지 파동 모양이라 봤을 때 무너지게 되면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러한 분석이 기술적으로 뭐 피보나치 되돌림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할 필요도 없는 쪽이에요. 사실상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완성도가 각각의 우리 유저분들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거 지금 7,000원에 100원에 사셨는데 6,000원까지 견디면 마이너스 20%지 않습니까? 이거 못 견디죠. 이거 순식간에 그리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월봉 기준을 보게 되면 이제 시장에 교과서로 나와 있는 뭐 플랫평 모양, 박스권 돌파, 막 유튜버 이런 거 보면 많죠. 돌파되면 막 더 간다. 네, 그 뭐 10개, 100개 중에 1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중요한 부분이고 스몰캡 쪽에서는 확실히 턴되거나 실적 기반을 공략하는 거거든요. 일단 목표가는 9,000원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맥시멈 목표가입니다. 그 손절가는 제가 봤을 때 타이트하게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하실 건지는 우리 시청자분이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라면 종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종가 기준 시 6,000원, 200원 이탈 시 전량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끊어내지 못하면 힘드실 것 같고요. 그렇죠. 물론 손절가를 찍고 바로 또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뭐 사실. 표본 잣대가 이런 쪽들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 분석을 했을 때 쉽지가 않아요. 일명 흔들기에 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손절매에 입각한 흐름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 목표가는 뭐 9,000원 잡아드렸는데 7,100원이니까 조금 나눠서 8,000원 언저리하면 한 반 정도 파시고 기대 수익률 11% 구간에서 최종 뭐 반은 조금 9,000원까지 가져보고 손절 먼저 오면 잘라내는 이런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익이었습니다. 최근 장에 너무나 좀 빨리 올라왔던 종목인데 급등락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갈 텐데요. 이번에는 토리핀님의 종목입니다. 매수 문의를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결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좋아하는 두 전문가분이 나오셨네요 하면서 알테오젠이 비중이 제일 많고 수익 중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이건희 대표와 함께 저희가 알테오젠도 많이 좀 살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 덕분에 더존 비존도 수익 중이다. 두 분이 오늘 참 출연 잘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토리피님의 종목 바로 좀 볼 텐데요. 이 종목은 FNF입니다. 홀딩스가 아니에요. 매수 문의를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홀딩스가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이것도 따라갈 것이라 이렇게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말이죠. 자, 이건희 대표님, 뭐 지주사들 너무 좋으니까 FNF 홀딩스가 뭐 쭉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실 FNF 홀딩스의 움직임은 그 전부터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FNF 지금 매수하는 거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저는 저 같으면 안 사겠다. 이거 뭐죠? 일단 그러니까 원래 항상 FNF가 MLB로 유명하죠. 그다음에 또 디스커버리도 있고. 네네.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감성 코퍼레이션을 말씀드리면서 중국인들이 이제 아웃도어 시장에 이제 아웃도어 제품들을 사기 시작했다라 말씀드렸는데 FNF도 디스커버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있지만 여전히 이제 MLB 매출은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매장 늘어나는 것도 좀 한계가 좀 있는 상황에다가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분기 예상 실적 자체가 지금 분기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작년 2분기에 918억을 벌었습니다. 3,915억에. 예. 근데 이번에 3,916억에 883억. 영업이익이 줄죠. 그러네요. 매출은 비슷한데. 예. 그러니까 이제 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이게 900억대 나오면 또 중간에 또 주가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전망은 그닥 좋지 않고 연간으로 보더라도 올해 뭐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벌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직은 기대감 정도로 보시면 되고, FNF는 지금 그렇다고 주가가 그러면 많이 떨어져 있느냐 보면 또 FNF 주가는 생각보다 최근에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봉상 보시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길게 보면 뭐 충분히 한 번 더 매수해 보셔도 괜찮은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산다라고 하면 저는 2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사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FNF 홀딩스가 최근에 12,000원대에서 17,000원 갔으니까 비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종목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 네. 오히려. PBR이 0.3배가 안 됩니다 지금. 지금도요? 예. 오. 그러면 차라리 지금 이 종목이 한 5일선 안에 들어온다, 뭐 한 16,000원대 초반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거면 이 종목을 사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FNF 매수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FNF보다는 오히려 단기 급등을 했던 FNF 홀딩스가 지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점도 같이 좀 기억해 두시죠.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 바로 가보겠습니다. 인생찬가님의 종목인데요. 해운 대표주입니다. HMM입니다. 사실 뭐 최근에 대선 전후로 해서 HMM 명이 참 많이 나오는데 21,500원에 10%입니다. 그러면 이거 최근에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말이죠. 움직임이 너무 무거워서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궁금하고요. 단기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역시 최근에 들어가셨고 움직임이 한번 크게 나와주면 빠져나올 생각으로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준 전문가님, HMM입니다. 이거 단기로 보고 계시네요? 빠져나올 생각은 아니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아마 2월 달에 대량 거래량이 그나마 좀 터졌어요. 뭐 제가 이거 만든 이론이니까 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 갭 상승과 같이 벌어졌을 때 움직임 상승 통계확률이 얼마인가? 거래량과 갭이 같이 동반됐을 때 그 통계학을 제가 이번에 내놨었거든요. 예. 상당히 그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요? 네, 뭐 몇 퍼센트인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확인하시고. 단지 그러면서 추세가 주봉이나 월봉이 좀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HM의 펀더멘탈 분석이나 상하이나 컨테이너 주스 이런 거보다는 좀 기술적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가뿐하게 한 25,000원 정도 도달하면서 가지 않겠느냐. 더 가면 좋고. 예.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접근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가격을 타진해 보려고 했다면 뭐 19,500원 정도 넘어가면서 잡는 게 좋았을 텐데 21,500원도 나쁘진 않은 쪽이에요. 그러면 손절도 좀 타이트하게 따라와야 될 것 같고요. 무거우심을 느낄만 해요. 단지 이제 운임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세로 인해서 좀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 한국이 좀 더 반대급부 수혜를 볼 것이냐 등등 펀더멘탈적으로 좀 분석을 한다면 수혜를 볼 공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수부 이전 등등 여러 가지 정책 모멘텀 뭐 요즘은 옷깃만 스쳐도 뭔가 막 만들어지는 쪽이니까요. 예. 그러면 강한 거래량 돌파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HMM의 그 유동주식수를 봤을 때 이거는 좀 부족하죠. 적어도 뭐 2천만 주 정도, 뭐 이 정도는 동반돼야지 힘차게 대차게 밀어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야지만 23,650원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뭐 제가 봤을 때는 25,000원 정도, 추세가 좀 서서 운 좋으면 한 26,000~27,000원. 그래서 기관 쪽에서는 23,000원을 지금 줬고, 기관 쪽에 준 것을 보게 되면 주당 EPS 2,000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준 겁니다. 거의 한 13배, 11배 이 정도 준 것 같거든요. 예. 저는 종목 교체 의견이 좀 타당해 보입니다. 지금 수익 중이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시죠. 이거를 타이트하게 좀 해가지고 매매 관점이시니까 25,500원 정도에 그냥 손절 잡고, 그러면 감내할 수 있는 범주가 3%지 않습니까? 손익비가 맞아야 되니까 3% 목표로 하고 23,000원 정도 가면 그냥 한 7, 8%다 정리하는 거죠. 좀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좀 후회가 되겠지만 늘 의사결정 과정을 치열하게 거치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추세가 타기에는 해운업 쪽 조금 어렵죠. 지금 현재에서 판단하기에는. 다른 것처럼 뭐 화장품도 추세 타고 뭣도 추세 타고 하지만 조금 어렵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투자 관점이 아니시라면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 25,000원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3,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해운 업종 자체에 대한 이 물음표가 살짝 남기는 합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좀 보시면 좋겠네요. HMM 살펴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 또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민들레님의 종목이죠.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의 최근 움직임 정말 기가 막혔죠. 27,500원에 10% 담으셨는데 꽤 올라가서 담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중입니다. 3만 원 위에서 종처럼 떨어지질 않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 한국전력 역시나 뭐 삼복 개정안 이런 기대감일 텐데 굉장히 단기간에 한국전력이 이렇게 빨리 올라오는 거 정말 처음 보거든요. 네, 이제 뭐 PBR도 낮고 그다음에 이제 이익 개선도 지금 되고 있죠. 대외 여건도 지금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원화는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얼마의 원재료를 사와서 전기요금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흑자가 나냐 여부를 좀 지켜볼 텐데, 지금 실적 FM 가이드 상으로 보면 실적은 굉장히 지금 올해 작년부터 돌아섰고 흑자로,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벌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그래도 한 60~70% 정도 더 수익이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오늘 지금 정부에서 오늘 TF팀 가동하면서 경제 관련돼서 오늘 지금 관심이 많으셨을 겁니다. 추경 규모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추경 규모는 언급이 안 됐고, 오히려 물가 안정 TF팀을 만들겠다. 네. 물가 안정한다 그러면 전기요금 올릴 수 있을까요? 하반기에?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전기요금을 만약에 못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갑자기 충격으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한전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물가 얘기 나오면 항상 이게 공기업들은 거기서 항상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계속 얻어맞죠. 예. 최근에 안 그래도 지금 라면 가격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 2,000원 얘기 화제던데요. 기사가 2,000원 얘기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제대로 기자분들이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물가가 좀 올라서 국민 생활에 부담이 된다. 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한전의 주봉을 보면 쉬지 않고 올라서 2주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폼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32,000원, 3,000원, 이게 전기요금 오른다는 신호까지 감안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만약에 근데 전기요금 동결 이래버리면 조금 밀릴 수 있겠죠. 예, 그것까지 감안하면 저는 오히려 지금 정도에서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밸류업을 보고 노르셨으면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최근의 움직임이 굉장히 가팔랐지만 이대로 계속 갈 수만은 없죠. 이런 조심스러운 접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전력까지의 종목 진단은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증권통 AI 뉴스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예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증권통 AI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추가 경정 예산을 논의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신세계의 목표 주가를 10%가량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LNF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신성통상이 1년 만에 상장 폐지를 위한 공개 매수에 재도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국회에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된 데 이어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여권에서는 2차 추경의 규모를 20조 원 플러스 알파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본 20조 원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여력에 따라 추가 증액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차 추경안에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 경기 부양과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추경 규모에 따라 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 올해 경제 성장률의 1%대 사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신세계에 대해서 올해 양호한 주가 흐름이 전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반기 면세업황 개선과 인천공항 임대료 조정으로 면세산업 노출도가 큰 신세계의 주가가 다른 백화점 기업과 키 맞추기를 할 것이라고 전망한 건데요. 롯데면세점이 올해 초부터 수익성이 좋지 못한 대형 따이공 거래를 중단하면서 신세계와 호텔신라의 시내면세점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3분기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기존 19만 5천 원에서 21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오늘 신세계의 주가는 2.83% 상승한 17만 7,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골드만삭스가 LNF의 목표 주가를 기존 8만 원에서 4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투자 의견을 매도로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LNF의 재무 건전성을 지적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LNF의 부채 비율이 내년 말 376%에 이르고 이자 보상 배율은 0.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난해 매출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특정 고객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점도 핵심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LNF 내 주가는 오늘 9.51% 하락한 51,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탑10과 지오지아 등 패션 브랜드로 알려진 신성통상이 상장 폐지를 위한 공개 매수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6월 1차 공개 매수에서 가격이 너무 낮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충분한 지분을 사들이는 데 실패하자 매수가를 올려 다시 시도하는 건데요. 신성통상의 1, 2대주주인 가나안과 에이션 패션이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발행 주식의 16.13%를 주당 4,100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공개 매수가였던 주당 2,300원보다 가격을 약 78.3% 높인 건데요. 후계구조 확립을 위해 상장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성통상의 주가는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하며 3,92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의 주요 증시 뉴스 짚어봤고요. 이 밖에 오늘의 테마주와 종목 한 줄 브리핑까지 알고 싶다면 증권통 모바일 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AI 뉴스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정부의 2차 추경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이 새 정부 기대감으로 증시의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증권통 AI 뉴스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신세계처럼 증권가의 목표치가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LNF처럼 이 기대치가 더 낮아지는 종목도 함께 있습니다. 전략에 따라서 체감상 느껴지는 수익과 손실의 차이는 점점 나는 시장이 아닌가 싶거든요. 자, 내일장 초이스 시장 전략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희 대표님, 내일장 초이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신정부 출범하고 계속 올랐죠. 네. 예, 근데 지금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참 재밌는 게, 거래소는 한 9,700억 가까이 샀는데, 현물은 샀습니다. 코스닥도 한 1,500억 샀고, 지금 계속 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선물은 장중에 한 5,000억 이상 사다가, 네. 오히려 3,800억을 팔고 끝났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이게 뭐 현물을 싸게 사기 위해서 선물을 판 건지 그러게 보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럼 뭔가 포지션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대형주 수급을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내일. 그다음에 추경안 관련된 뉴스가 오늘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잘 안 나왔습니다. 물가 안정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 안정 TF 얘기 나오면 지금 뭐 라면 관련 종목들 좀 빠질 수도 있죠, 잘못하면. 네, 뭐 그런 것들 좀 우려하셔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대안을 좀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AI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주 아직 AI 관련돼서는 정확한 정책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관련돼서 뭐 지금 스테이블 코인부터 AI 투자 확대까지 굉장히 지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 있는데 장 끝나고 나서 지금 카카오가 그 무거운 종목이 그렇게 안 움직이던 종목이 예. 끝나고 나서도 지금 1,000원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부터 마켓에서. 그래요? 예. 오. 카카오 이제 페이는 올릴 게 없으니까. 오. 예, 거기에 뭐 서울 옥션 이런 종목까지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다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NFT 뭐 오늘 갤럭시와 머니트리 뭐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 올라온 것처럼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뭐 이런 종목들 여전히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시장은 새로운 거에 좀 원래 환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잘 보셨다가 한번 뭐 추격 저는 이제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추세 매매도 좀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정부 정책 때문에 예, 그런 것 정도는 한번 뭐 단기 트레이딩도 이럴 때 해서 뭐 조금 뭐 통닭 치킨 값이라도 좀 보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민주 전문가님의 내일장 초이스 그리고 덧붙여서 앞서 잠깐 정리해봤던 한글과 컴퓨터 목표가 도달했잖아요. 그걸 리뷰도 간단히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뭐 한글과 컴퓨터 네. 운이 좋았다 뭐 정리를 해드리고요. 아, 엄청났습니다, 정말. 네, 그나마 뭐 이제 종목 항상 신규 프로 들어올 때 한 종목씩 조금 고민해서 드리거든요. 뭐 아까 뭐 도전 비전은 NCT 때 첫 출연 때 드렸던 거고. 이제 당초는 이건희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한글과 컴퓨터 드렸는데 뭐 플랫폼 이제 박스권 돌파를 노린 건데 사실 쉽지 않아요. 기관과 외국인만큼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지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기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밸류에이션은 뭐 15배 정도 줬습니다. 사실 후하게 줬던 쪽이고요.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라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분할 매도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원래의 진입 타점은 뭐 2만 원과 2만 1,000원이 굉장히 좋은 진입 타점입니다. 늦게라도 사신 분들은 꼭 그 분할 매도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신규는 쳐다도 보지 말자 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장 전략인데요. 네. 저는 이번 주에 매크로 변수가 좀 있죠. 지금 CPI라든지 예. 뭐 이런 매크로 변수가 좀 있는데 양옵션 만기일도 이제 매크로에 넣어야 되겠죠. 오늘 보니까 롤오버 물량들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하던데 키 맞추기 체크 포인트고요. 대표님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단지 이제 코스피로 좀 키 맞출 때 선물 오늘 좀 팔았잖아요. 네. 지수 좀 끌어내리고 현물 살려는 취지면 코스닥 좀 계리율이 크거든요. 따라가야죠. 네, 좀 따라가는 쪽이 좋겠고 이제 정책 관련주로 가면서 사실 이건 묻지마 매수예요. 뭐 지역화폐 가는데 지역화폐에 진짜 웃긴만 스친 종목들은 상한가 가고 이랬거든요. 사실 많이 오른 종목들 보면 이거 정말 좀 말이 안 되죠. 다양합니다. 네, 말이 안 되는 쪽인데 예. 주식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고 감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매매는 하셔라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큰 거 있습니다. 오늘 런던 관세 협상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거기서 뭐 책상이라도 뒤엎었다 이러면 뭐 내일 끝나는 거고요. 미국 증시는 바로 2만 포인트 테스트입니다. 네. 단지 지금은 미국 증시가 떨어질 때 국내가 안 떨어질 것이냐 떨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디커플링보다는 커플링 될 수 있는 위치단에 왔기 때문에 상당히 커플링 관계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관세 협상 결과 주목해보자 보고 하반 경직성 확보됐어요. 코스피 쪽으로 뭐 지수 타겟팅 매번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고 2,7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2,700선에서 조금 뭐 2,700까지 하반 경직성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코스닥으로 수급 키 맞추기 봐야 될 것 같고 하반 경직성이 확보된 만큼 저는 저점 매수는 지속해야 된다 보고요. 코스닥 쪽은 뭐 무리 없이 800선까지 가지 않겠나. 그래서 800선에서 한번 걸리고 이제 850선이 보여지는데 800선 정도에서 착신을 할지. 그러면 전 고점을 넘어간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764포인트인데 넘어간다고 봅니다. 850까지 바로 고갈지는 좀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코스닥 키 맞추기 관찰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 관련돼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신 있다. 네. 나는 로버트다. 칼 같은 손절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가 답인 것 같고 조금 나는 안정감 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실적 이익 모멘텀이 올라가는 종목들 많아요. 반도체 안에서도 탄탄한 종목 얼마 많습니까? 뭐 코미코도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있고 이런 저점 매수하는 것도 좀 유념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당신의 초이스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